자, 해봅시다. 자, 다음 제시문을 볼게요. 자, 과학 제시문이죠. 자, 과학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많은 제시문이 과학 제시문이야. 그렇지? 과학이 사실 제일 싫어. 근데 이 과학 제시문은 과학 제시문은 왜 싫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은 분석이야. 분석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 분석 제시문이 짜증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제시문들은 이렇게 쪼개져 있어, 내용이. 문단별로 쪼개져 있는데 얘네들은 문단의 연관 관계가 굉장히 큰 거야. 이 개념을 알아야 다음 개념을 가고 이 개념을 알아야 다음 개념을 가고 그렇게 돼. 그치? 그래서 이 연관 관계를 조금 잘 생각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연관 관계를 일부러 막 이게 뭐였고 뭐가 뭐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어렵게 읽는 방법이고, 조금 더 쉽게 읽는 팁은 뭐냐면 설명의 순서를 기억하는 거야. 이 제시문은 이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데,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 제시문으로 설명을 해볼게. 과학 제시문은 대부분 다 그래. 왜냐면 대부분이 이게 다 내가 지금 한 게 다 용어들이야. 이게 대부분 다 용어들인데 이 용어를 알아야 다음 용어가 사용이 되고 이 용어를 알아야 다음 용어가 사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해를 할 때,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적어도 1등급 정도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연관관계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설명이 어떤 순서로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서 주목할 점을 따로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마인드에는 조금 더 쉽게 각인이 돼. 오케이? 자, 그런 건데, 자, 봐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첫 번째 문단은 별거 없어. 헤모글로빈을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거. 근데 헤모글로빈 중에 특별히 뭐를 더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동선이 탐구 뭐뭐 선택했나? 물리랑 화학? 그래. 일산화탄소의 화학 기호는? 그렇지, CO죠. 그치? CO2가 이산화탄소. 이거 우리말이야. 1산화탄소, 2산화탄소잖아. 그렇죠. 1산화탄소 이거죠? 그치? 예, 화학 모형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대. 내가 알게 뭐야? 그게? 내가 알게 뭐야? 어쨌든 일산화탄소 중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건 이거야. 근데 두 번째 문단에 혈액의 적혈구에 더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은, 자, 그래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얘가 소단이 4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얘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소단이 4개가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얘를 헤모글로빈의 소단은 철양이온과 히스타틴, 그래서 얘는 철양이온, 그다음에 히스타틴, 그리고 하나가 히스타틴, 그리고 HCS냐 이거? HCS야? HC8이냐? HC3? 선생님 지금 잘 안 보여. HC3, 글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갖고 그걸 가려버렸어. HC3으로 분자를 포함하여 햄이라는 구조물이 글로빈 단백질에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햄이라고 하고 얘에다가 글로빈을 결합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철양이온이 하는 역할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철양이온은 산소 분자 하나와 결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산소와 결합하는 아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소가 하나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총 몇 개라 그러니? 4개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산소 4개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 자, 얘가 4개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 이 철이 하나에 하나 붙을 수 있다며. 그러면 산소 4개 분자랑 결합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햄에 포함된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거나 산소 분자로부터 분리되면 해당 햄의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은 해당 헤모글로빈이 다른 햄들의 동일한 구조 변형을 유도하여 철 양이온과 산소 분자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촉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사실은 촉매 효과 비슷한 겁니다. 자가 촉매 효과 비슷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게, 얘가 하나가 철이 하나가 산소와 결합하잖아. 그럼 나머지 4개도 같이 결합을 하는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하나가 잃는 모양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나머지 4개도 다 같이 잃는 모양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 4개 중에 하나만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면 그 효과가 좀 미미하겠지만 같이 변신을 한대잖아. 그러면 얘네가 더 결합을 더 잘하거나 분리를 더 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얘들의 분리와 결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겠네. 그렇죠? 자, 그게 2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문단이 이제 조금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조금 여기 좀 말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수소 이온이 자, 이건 수소가 많으면 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산도가 높아지면 이건 pH가 낮아져요. 그치? 자, pH가 낮아지면, 자, 이게 지금 산소와 얘의 결합성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수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산도가 낮은 거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pH의 농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합성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결합성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니? 산소를 놓는 거겠지. 결합성이 강화된다는 건 산소를 흡입하는 거겠지. 헤모글로빈이.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얘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발생할 거냐? 폐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할 거야. 우리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이 폐잖아. 거기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만드는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수소 이온이 낮아서 pH 농도가 높아서 약간 염기성이 강하겠지. 근데 걔가 산소를 전달해서 우리 몸마다 전달을 할 거 아니야. 피가 돌면서. 그러니까 피가 돌면서 여기서 산소를 줘야 돼. 피가. 그러면 산소를 어떻게 돼? 잘 놔줘야겠지. 그치? 결합성보단 분리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손끝이나 발끝 같은 데는 결합성이 낮아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pH 농도가 낮아서 산도가 높겠지. 그치? 자,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그 3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거야. 자, 친화도가 그래서 헤모글로빈 산소 분자가 잘 결합하여 옥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한 뒤에 혈액에 따라 체내의 각 조직에 이동하는데, 체내의 각 조직에는 세포 호흡이나 물질 대사의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 일부가 혈액에서 분해돼. 그렇게 해서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양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건 이산화탄소가, 이건 CO2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여기 써 있는 걸로 치면 그렇죠? 자,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다음 문단. 그런데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했어요. 산소 친화도가 높다는 건 얘가 친화도가 높다는 거잖아. 그쵸? 얘가 지금 친화도가 높은 거잖아요? 친화도가 지금 높은 상태야. 높은 상태일 때, 자, 결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결합하는 방식에 산소와 결합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애와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산소와 결합하는 애보다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더 결합성이 세면 산소보다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발생하겠지.
그렇지. 자, 거기서 그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는 산소 분자와 이산화탄소가 철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산소 분자는 철양이온에 전자를 제공한 뒤 그 전자를 철양이온과 공유하는 배위 결합을 한대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자, 산소는 무슨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쵸? 자, 산소는 배위 결합을 한대. 이거는 전자 하나를 놓고 공유하는 방식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반면 일산화탄소는 철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이를 철양이온과 공유하는 역배위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역배위 결합을 한다고 돼 있어. 이거 원리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역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에 비해 결합력이 200배가 높대. 자, 얘가 200배나 더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연탄가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너희들 일산화탄소 중독돼 본 적 없죠? 나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야. 나도 옛날 사람 아니야. 선생님은 나 어렸을 땐 기름보일러 뗐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도시가스 뗐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 연탄 보일러를 쓰면 응답하라 1988 봤나? 안 봤어? 아, 봤어? 안 봤어. 아, TV 안 보잖아. 봤어? 안 봤어?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정봉이네가 잘 사는 집이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정봉이 엄마가 그 주인공네 집에 엄마가 그 친정에 간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랑 아들 둘만 지내는 일이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연탄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진짜로 자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연탄불을 갈아주고 그러셨대요. 왜냐면 연탄은 타는 그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게 맥스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나 봐.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제 연탄이 다 타면 방이 식겠지.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갈아야 돼. 안 그러면 새로 불을 붙여야 되잖아. 연탄이 불이 그렇게 안 붙는데. 나도 잘 모른다고. 번개탄으로 붙이는데 그 번개탄 자체도 좀 비싸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번개탄으로 붙여도 그 불이 열이 올라오는 한참 걸리는 거야. 근데 연탄 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연탄을 놓기만 하면 그럼 바로 열을 받아서 금방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꺼트리면 한참은 추워야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연탄가스가 예전에는 이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밀봉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내부로 흡수돼 버려.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셀 염려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연탄 보일러 떼는 집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탄을 계속 바깥 껴야 되는데 요즘에는 연탄을 아예 한 20개 정도를 쫙 연결해 놓고 나중에 이게 20개 더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꺼내기만 하고 되면 돼. 약간 이렇게 좀 발달했어. 그래서 시골에 있잖아. 농사 짓는 분들, 하우스 농사 지시는 분들 있지? 그거 가스나 이거 기름으로 떼면 이게 돈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연탄 보일러 떼셔. 근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 진짜 기계가 찡 하고 바꿔 이렇게 찡 이렇게. 아 진짜야. 진짜 찡 하면서 바꾸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늘 되게 따뜻해.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면 진짜 더워. 한겨울에도. 나 연탄 보일러야. 근데 연탄 보일러가 떼면 안 좋은 점이 연탄가스 마신다. 이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 여기 일산화탄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아무 느낌 없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숨 쉬다가 픽 쓰러지는 거야.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왜? 산소보다 200배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를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럼 픽 쓰러지는 거지. 어지럽고 푹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게 자다가 그랬다고 쳐봐. 죽는 거야. 옛날에 진짜 사고 많이 났어. 특히나 술 마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지.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에 자는 사람들은 아 머리야 하면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만 열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나 들었거든. 나는 형님한테 어렸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적이 있었대. 부모님들이랑.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이 그 형이 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거든. 근데 자기가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같지 않아. 원래 그러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든대. 진짜. 진짜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움직이기가 싫대. 무섭지 않아?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 걸 알아. 귀찮다. 안 움직인대. 그러다가 죽는데. 근데 이제 되게 삶의 의욕이 강하신 누군가가 창문을 열거나 하면 이제 사는 거야. 산소가 훅 들어오니까. 이게 빠져나가잖아, 일산화탄소는 금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0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결합해 체내 이산화탄소 중독을 이야기한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압에 비해 기압이 2배 높은. 자, 이게 왜 그렇게 했어? 얘가 결합이 되게 잘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떼내려면 고압의 산소가 있어야 돼. 고압의 산소. 중독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압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체인버 내부에 순수한 산소 분자를 호흡하게 하는 고압 산소 치료법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해봤게 안 해봤게? 나 이거 해봤어. 여기도 내가 이거 지효한테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스킨스쿠버 하다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좀 어두워진단 말이야. 근데 약간 어두워지나 했는데 갑자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물속에 왜 나비가 있지? 그러다가 딱 봤더니 꽃밭이야. 무릉도원을 발견했다 라고 눈을 딱 떴는데 병원이었어. 그게 너희들이 산소만 넣는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산소통 하면 산소만 넣는다. 거기 보면 가스통이 2개야. 하나는 산소, 하나 질소. 질소, 산소를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거든. 근데 어떤 새끼가 내 산소통 선 위에다가 아이스박스를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질소만 들어왔어. 그래서 질소 중독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꽃밭을 본 거야, 물속에서.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러더니 팍!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속에서 팍! 이렇게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서 고압 산소통에서 들어가가지고 기분 되게 묘하거든. 기분 되게 좋아.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뭔가 이렇게 백색 소음이라고 하지. 삐 하는 그런 백색 소음이 들려. 그게 이제 산소가 막 뿜어져 나온 소리 같은데, 백색 소음 같은 소리, 삐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굉장히 숨 쉴 때마다 뭔가 되게 상쾌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 뭐가 내 마음에 ATP가 막 터지는 느낌이야. 막 내 몸에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느낌. 내 몸이 지금 연소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막 그래서 막 에너지가 막 올라가. 그래서 막 나가고 싶어. 근데 못 나오게. 아직 다 안 빠졌다고. 이렇게 하거든. 다 나오면 진짜 상쾌해.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바로 가자고, 막 물속에 들어가자고, 막 이런 얘기가 생각 들 정도로. 어렸을 때 얘기죠. 20살 때 그랬었어요. 재밌는 일이죠.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뭐. 그치? 자, 실사에서 17번 사이에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16번. 오케이. 기억과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라고 했는데, 기억은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고, 그 다음에 니에는 보호 효과야. 그치? 자,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분리와 결합을 이게 더 촉진하는 거라고. 왜냐면 변성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변성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보호 효과라고 하는 건 요게 보호 효과야. 요게 보호 효과야.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니은은, 자, 요 니은이 얘죠? 보호 효과는 기억과 달리 체내의 조직에서 옥시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얘기하는 거야. 헤모글로빈과 산소 분자로 분리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결합성이 낮아지면 산소를 놓는다고 했고, 얘는 결합성이 높아지면 산소를 끌어당긴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 우리 몸에 이게 산소가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보호 효과지. 그렇지? 얘는 그냥 분리와 결합을 촉진하는 거고, 왜 놓는지는 얘가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독서가
끝난 겁니다. 자, 문학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문학은 조금 필요한 것만 설명할 거예요. 자, 흥보전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겠고요. 질문만 받을게요. 18에서 21번 사이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저녁을 못 먹었어. 이제 동정심 유발 전략이야? 야, 전략을 바꿨니? 야, 저녁을 사달라고? 사가려고요. 아, 사간다고? 아, 가려고? 아, 그래. 뭐 사갈 거야? 물어봤죠. 아, 너의 메뉴 선택권이 나한테 있었어? 있었어? 족발이지, 무조건. 족발 안 먹지? 통닭. 그래, 치킨. 치킨과 뭘 먹을 거냐고? 유산슬. 탕수육. 깐풍기. 중국 음식과 치킨의 조합. 깐풍기 추천. 선생님은 이 시간이 되면 다 술안주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 21번까지 질문 없어요? 특별히 없죠? 이거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에 자 27페이지에 있는 부병루와 우국가 좀 보겠습니다. 보망설도 살짝 설명할게요. 자, 부병루는 자, 너희가 이제 그냥 해석은 잘 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내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라고 했는데 이 부병루는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고구려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로 떠오르나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호전적이며 굉장히 강했던 국가로 떠오르죠. 그쵸? 고려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병루에 올랐는데 텅 빈 성에, 자, 이 부병루는 원래 그렇게 영광,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병루는 과거의 영광. 자, 그런데 텅 빈 성엔, 자, 텅 빈 성에다가 세모를 쳐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이게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 인간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원래 굉장히 흥했던 사람이 나중에 약간 훅 망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라고 했습니다. 텅 빈 성, 조각달,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라고 하는데 사실 바위는 그렇게 늙지 않겠죠. 그치? 근데 바위가 늙었다고 얘기한 건 야, 화류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서 약간 이거의 초라함과 지금 약간 좀 망해버린 현실을 부각하는 거겠네요. 그쵸? 자, 기린마가 뭐냐면 그 주몽이 타고 다니던 그 말이 기린마예요. 그래서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죽은 영웅은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천손은 주몽을 뜻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왕.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분화라니.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휘파람이나 피리와 같은 소리를 설명하는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딱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이니까 자, 필이나 자, 휘파람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소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어요. 듣자마자 사라지죠. 그쵸? 자, 있는 듯 하다가 쉽게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걸로 표현하냐? 이게 허망함을 표현하는 소재로 그래서 자주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피리 소리가 나면 시에서 고전시가에서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이게 금방 소멸하는 뜻으로 사용됐구나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자, 굉장히 흥했던 것이 자, 망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쵸?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그쵸? 흥에서 망. 이게 국가도 그런 거야. 국가도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인간이라고 쳐보세요. 영웅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건 결국 죽음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죠? 인간사회. 허무함을 드러낼 때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기법이죠. 그치? 자, 얘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의 기대 오늘도 길게 휘파람을 부노나니 휘파람이 어떤 걸 돋우는지 알겠죠?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하는 것도 허망함을 드러낼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병루는 요 특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다 아시겠지만 이게 봐봐. 옛날의 고전 작품들은 한번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쓰잖아.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패러디 돼요. 실제로는 다른 형식으로 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병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 쓴 게 이색이잖아요. 이색기죠? 이색이 실제로 유명한 문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인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 나와보겠습니다. 이덕일의 우국가 가볼게요. 자, 임진년. 자, 임진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렇죠. 임진년 4월에 대가서순하실 날에 라고 했습니다. 자, 선조가 이제 피난한 걸 얘기하는 거죠. 밑에 써 있습니다. 곽자의 이광필 대오려 맹세론이 곽자의 이광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장,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엄청난 명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공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이 몸이 재주 없으니 알이 없어 하노라. 내가 그렇게 재주가 뛰어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이 이덕일은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부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르소서.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공을 올리지 못한 거를 약간 아쉬워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그렇죠. 자, 10수 가볼게요. 마르소서. 자, 마르소서는 임금에게 하는 말인데 하지 말래. 뭐? 의심하지 마세요. 민심 얻는 외에는 하올 일이 없나이다. 자, 민심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선조가 민심을 좀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했죠. 천년 누릴 꿈속 가르침 귀에 쟁쟁하여이다. 자, 꿈속의 가르침,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태평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귀에 쟁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수 말리소서 싸움을 말리소서. 자, 이게 참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참 진짜 짜증나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지금 봤을 때 너무너무 훌륭한 명장이잖아. 근데 전쟁 끝나면 그렇게 감옥에 투옥이 됐죠. 왜? 그 탁상공론하는 그 배운 놈의 새끼들이 배운 놈 새끼들이 문제야. 그치? 그 탁상공론하는 새끼들이 무조건 자기한테 피해될까봐 고생하는 사람들, 응?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 말 많은 새끼들은 일단 다 조심해야 돼. 나 빼고. 나는 지금 너 수업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원래 되게 과묵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싸움 말리서서 지공무사하게 말리서서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이 사사로움 없이 말리라는 거지.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 없이, 그러니까 어느 쪽 편들지 말고 공평하게 해결하소서. 신실로 말리면 탕탕평평하리라 라고 해서 공평하게 일이 마무리될 겁니다. 너무 한쪽 편 들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당쟁이 엄청 심했으니까 한쪽 편 들어주지 말고 공평하게 싸움을 말리세요. 임금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세요 라는 거죠. 그러나 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러나 저 사람이 그러다 뭐죠? 틀렸다 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다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하죠? 외다예요. 그러다에다가 외다라고도 쓰세요.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이 손이 무슨 손이죠? 오른손, 옳다. 왼손, 외다. 잘못되다. 그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나 누가 잘못됐으나 중에 그만저만, 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하올 일 하면 그 아니 좋을 순간 그냥 할 일만 하면 되죠, 뭐 이런 거죠. 하올 일 하지 아니, 그게 서러운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에다가 옆에다가 이거 써주실래요? 자, 이거는 공이 사에 우선한다라는 거야.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옆에다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집이 굳으리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자, 이게 임금이 있는 곳이 기울면, 이게 나라를 빼앗기면 이런 뜻이겠죠? 집이 명당이면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집이 좋으면 뭐 하겠느냐. 나라를 빼앗겼는데 내 땅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이 보망설은 내용 자체가 쉽죠? 이거 금을 수선하는 얘기잖아요. 그치? 금을 수선하는 얘기인데, 자, 거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말이야말로라는 부분, 그걸 맨 마지막에 니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할 만하구나. 아, 말세의 세상에 별이는 해당하는 강령이 무너지고 그물코에 해당하는 조목이 물러내죠. 마치 해진 그물처럼 온갖 법도가 함께 헤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 그물마다 그 기능이 있잖아. 그 기능을 잘해야지 이 그물이 빠져나갈 수 없게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조목이 물러나는 것을 모두 뒤돌아보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안 돼. 고쳐야 돼. 이 그물 잘 고치는 사람 마냥. 고쳐야 된다는 거야. 및 사내종에게 잘못 맡겨서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군처럼 생각을 전일하게 하고 느긋하게 손질하면서 말과 얼굴에 빛을 내죠. 일의 선을 알아서 다 정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별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22번부터 27번 사이에 질문 있는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없어? 없어? 괜찮았어? 지우 괜찮았어요? 오케이. 재미도 괜찮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64의 황혼으로 가볼게요. 율포의 기억이랑 있습니다. 자, 264 선생님은 워낙에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시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민족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작품에요. 자, 이거는 30번 문제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30번. 시의 공간은 일상적이거나 경험적인 장소에 그치지 않고 상상이나 인식을 통해 자,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되는데 황혼에서는 폐쇄적 공간인 골방은 황혼에 대한 화자의 상상을 매개로 다른 외로운 존재들과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고 율포의 기억에서의 바다는 개펄과 물을 나눠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에 따라 삶과 생명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시는 표면적으로만 해석해도 되는 시예요. 자, 264의 황혼 보겠습니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자, 황혼을 맞아 들이오느니 바다의 흰 갈매기에 들어가서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여기서 외로움을 느꼈다. 이거죠. 자, 뭐 하고 있다? 골방에 있고 커튼을 걷었고 황혼의 시간이고 황혼의 시간이라는 건 저녁 시간이란 뜻이죠. 저녁의 시간이고 자, 근데 그때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 상황이 다야. 1년에서 모든 정보가 다 나왔죠. 자, 2년으로 가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서 내 뜨거운 입술로 맘대로 맞춰보련다. 너 황혼이 뭐야?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네 품 안에 안긴 것을 나의 입술에 보내게 해다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외로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얘기네. 다음은 저 12성전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스녀들에게도 수인들에게도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열거네. 3년은 외로운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지. 다음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에게나 화성 토인들에게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러니까 지구에서 반쪽은 황혼이잖아. 반쪽만 황혼이지. 지구과학에서 배우잖아. 반쪽은 황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황혼이 아닌 쪽을 내가 맡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기서 내가 위로를 건넬게.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 거지.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내가 방이 지금 너무 아늑하고 좋아.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풀을 걷게 하겠지. 내일 또 만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라고 해서 시냇물 소리 같다는 건 이게 끝나고 나면 황혼이 끝나면 어두워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몰라. 그럼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시는 뭐냐면 율포의 기억인데, 자, 얘는 어머니가 바다에 나를 데려갔어. 근데 요즘처럼 바다가 예쁘지 멋있지 이러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도록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하는 시죠. 그쵸? 뻘밭 때문이었다. 버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이 힘을 보이고 거기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근데 거기 사는 생물들뿐 아니라 그걸 캐는 사람들의 생명력까지.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그래, 무릎을 꺾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생명이 사는 것은 왜 저런 쓸쓸한 맨살일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맨살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실체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냥 넓은 바다지만 그 안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저 파도 소리를 들려주려고 날 데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냥 기억. 28번부터 30번 사이의 질문. 자, 시를 읽을 때는 굉장히 표면적인 해석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표면적으로 써 있는 말에만 집중하고 그래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8에서 30번 사이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식인데 이 작품은 작년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이거든. 근데 약간 좀 작품이 이상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좀 의미가 이거야. 박정희 대통령 있죠? 박정희 대통령을 육식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파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육강식. 이런 느낌. 그 시대가 육식주의자의 독점의 시대였어. 그치?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었어. 근데 이 아버지로 나오는 이 사람은 초식이야. 육식의 반대지.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때마다 초식을 해. 우리가 보통은 채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 응?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은 육식인데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초식하자.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사람들한테 납득이 됐을까? 안 돼. 안 돼. 다 무시하는 거야. 다 무시해.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도 그냥 나중엔 다 돌아서. 그래 맨날 져. 그러니까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걸 하고 있는 이 정치. 그래서 자 34번 보기에 써있는 육식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초식성이 환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추구한 인물의 삶이야. 박정희에 대항하는 사람. 이는 초식성을 지향한 인물의 열정과 대중이 유리되거나 육식성을 표상하는 다른 인물들의 행동이 좌절되고 있는 과정을 각각 1960년 4.19 혁명과 1960년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과 대응이 된다. 박정희 시대. 그렇죠? 자, 그래서 각자가 이런 정치 상황을 민중의 행동을 결부해 주심으로써 민중이 지닌 힘이 언제든지 폭력성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시작하였는데 이게 왜냐면 나중에 자기를 좀 도와줬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돌아서서 초식을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붙이는 출발과 좀 매번 표를 낙선하다가 여기서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선 초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 방문 뒤에 나는 도수장의 소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왜냐면 도수장이 육식을 상징하는 곳이지. 근데 그 사람이 설득이 돼서 잠깐 육식을 멈추려고 해. 근데 나중에 이 도수장의 그 사장이 이 초식하는 사람을 육식주의자들과 같이 찾아와. 그래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 거지. 초식은 늘 졌다 이런 얘기야. 부처는 이를 도수장 주인의 업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잠깐 기회를 줘보려고 이게 맞나? 의심했던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질문해보세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작품에 대한 자, 다음 시간 숙제는 자, 다음 거 2개를 풀어오시면 되죠? 그렇죠? 아시죠?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새로운 작품 설명하겠습니다. 자, 쉬세요.